사사건건 플러스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우선 패밀리 회사도 아니고 17,000여 명의 직원 중에 1,900여 명이 친인척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1,200여 명을 정규직화했는데 100여 명이 또 회사의 직원들의 친인척입니다. 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미 회사에. 인사처장 부인까지 슬그머니 정규직이 됐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는 곳이죠? 예전에 지하철공사? 그렇죠. 이게 네. 1호선, 4호선을 관장했던 곳이 서울 메트로라는 회사가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5호선, 8호선을 관장했던 곳이 서울 도시철도공사였는데 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서울교통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기관이 된 것이고요. 네. 연봉이 평균 약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연봉입니다, 물론. 더 네. 적게 받는 분도 있고 많이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반기 공개 채용을 555명을 했는데 33,340명이 지원을 해서 올해요. 네, 네.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선망하는 공기업이니까요. 직장, 그렇죠. 네. 그 직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이 17,000여 명인데 1,900여 명이 친인척으로 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친척이 근무하면 우대해주는 조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원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임직원 가족 등의 우대 채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그거는 사실 무슨 해명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졌다고 갑자기 친인척이 회사에 많이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사내 연애를 통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되다 보니까 네. 원래 각자 들어왔다가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이 1,900여 명 중에 한 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원래 이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근데 구의역 사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그래서 안전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뒤에 좀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네.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또 김용태 사무총장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서 물론 서울시 산하죠. 이 서울교통공사가. 네, 때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 보겠습니다. 안에 안 들어가고 말초 안에 들어가야지. 어제 국회 행안위 서울 국정감사장인데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집회를 항의 시위를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아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정쟁 사안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당에서 의사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도 그 공당에서 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국당 의원들, 또 청사한 시위 금지를 막으려는 시청 관계자들, 진짜 때 아닌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결국 열어줬습니다. 네. 의원들과 관계자들 청사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네. 안 부끄럽냐? 알고 있었나? 누가 힘을 세게 했고? 아니,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결국 문이 열립니다. 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따질 게 있다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8분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따지시고. 김성태 원래 그래요. 뭐 인간 논할 가치도 없어. 그냥 국감하세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은 참. 네. 자, 하나씩요. 일단 국감에서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잔뜩 준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점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김성태 원내는 왜 왔답니까? 저 보여주기 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을 향해서 보여주기.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저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리 외치는 거 보세요. 안 부끄럽나 박원순 나와 그러잖아요. 박원순 시장 저기 국감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기 고위공직자들 다 있습니다. 저기서 따져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문제를 네. 제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국감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질의하러 앉아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빠져나와서 저 시위에 합류를 했어요. 문자를 받고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감장에서 제대로 따지라고 국감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시장과 모든 서울시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고위 관계자들 거기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면 언론도 보도를 할 텐데 꼭 굳이 저렇게 와가지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서울시를 항의 방문했으면 예. 뭐 규정이 어떻든 간에 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항의 방문을 하는 것을 네.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안에 지금 시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전 협의가 없이 저렇게 갑자기 와서 시위를 청사 안에서 하게 네. 되면요. 다른 단체도 저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걸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해주고 다른 예를 들면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다 허용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민주당도 뭐 검찰이나 이런 데 많이 항의 방문했던 것 그랬었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입니다. 거의 직원 10명 중 1명이 이번에 이제 이미 직원이 있는데 또 다니고 있다. 네. 이 회사는 독특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한 1,200여 명. 네. 그 중에 108명이 직원 가족이다.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친인척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넣은 사람도 31명이나 되는 거예요. 네, 형제, 부인, 남편이나 부인을 넣은 사람도 12명이나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 2016년에 정말 안타깝게 외주업체 직원이었던 한 젊은이가 구의역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에 사망했던 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정규직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린 정말 어렵게 아까 그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네. 왜 무기계약직인 사람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냐, 그에 대한 반발도 있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아니 나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어찌건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나하고 똑같아지는 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가 지금 더 힘을 얻는 건 그 와중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8명이 지금 공사 직원들 친인척이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이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인사처장 이런 거 다 책임지는 인사처장 부인도 슬그머니 정규직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더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사처장이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인사처장 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찬모라는 건 이렇게 식당에서 아마 반찬 일을 같은 하시는 것을 거죠. 해주는 아주머니를 그렇게 일컫나 얘기하는 보죠?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108명 공개 명단에서 아내 이름을 제외를 시켰어요. 그 말은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아내가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름을 제외시킬 이유도 없죠. 네. 그런데 이 이름을 제외시켜서 발표했다는 것도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네. 인사처장 부인까지 저런 형태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번에 108명 된 게 과연 공정하게 됐을 것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직위 해제됐다고 하더군요. 그 인사처장. 예, 맞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전임 노조위원장 아들 그 김모 씨의 아들도 교통공사에 들어와 있더라. 이건 누구 말이 얘기했죠.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고요. 또 네. 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뭐라고 얘기냐면 전직 위원장 아들은 입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어서 김성태 의원의 말이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네. 김용태 김용태 의원. 김용태 그건 좀 의원의 지켜보겠습니다. 말이. 네. 자, 이 문제 당연 국감에서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기회가 불평등했다면,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이게 고용의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에 맞는 일인가요? 이런 불공정함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겠다. 제가 이런 뜻입니다. 청년
청년들은 이미 백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108명 중에 35명은 사고 전에 입사한 사람들이고 시장님, 시기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기를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자유한국당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전체 표본을 다 조사 못하고 일부만 조사했더니 108명이더라. 친인척이.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체 공사 직원의 11.2%만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이 108명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입사하고 입사 이후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권은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청년들이 백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만약에 진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응답한 숫자가 11.2%에 불과해서 지금 108명만 나온 거고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정규직 전환될 걸 알고 있었냐는 건데 일부는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물론 서울교통공사 입장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 다른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소문이 네.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소문은 대충 확인은 안 되지만. 확인은 안 되죠. 그리고 네. 뭐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내에서 예컨대 공사 내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증언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건 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네.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물론 공사 측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고 이전에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 이전에 들어온 사람도. 그러니까 네. 일부러 구의역 사고로 이게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들어온 것보다는 그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직원들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8명 중에 30여 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은 제쳐놔도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투명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돼도 한 70여 명 정도는 그 뒤에 들어왔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또 대통령도 밝혔고 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더라 하고 들어왔고 실제 정규직 전환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 채용 과정이 적절했나 이 부분인데 김용태 의원은 채용 과정도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시험도 다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합의를 합니다. 민주노총은 한다는 소리가 황당하게 탈락자를 전제로 한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떠들거나 한 명의 탈락자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그 시험을 방해하고 못 보게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험이 터무니없이 쉬웠던 거죠. 노조가 곧 입장을 밝힌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 김용태 의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노조가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혀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정말 노조가 저런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하거나 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자리를 뺏긴 것 같은 화도 나지만 정말 될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하는 부분하고 될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험을 봤느냐 하는 부분인데 모두 다 확인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500여 명이 지금 이미 다니고 있던 정규직 500여 명이 소송도 하고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 제대로 정규직화 시킨 거 맞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처음에 밝혀졌던 것처럼 한 5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이 된 건데 무기계약직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정규직화해서 동일하게 만든다는 건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안전사고와 관련된 직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원칙이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 원칙이 훼손이 돼 있다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납득이 될 상황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전환된다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과정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그 잘못한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투명하게만 이루어졌다면 될 사람이 됐다면 정규직들이 그럼요. 반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 오래오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부터 시켜주지 왜 들어온 지 1년, 2년 된 사람들 저렇게 막 시켜줬을까 친인척을 싶을 텐데 기본적으로 법은 우리는 2년 이상 못 있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 네, 맞습니다. 2년 이상 됐고 있으려면 정규직을 시켜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다 내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새로 뽑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없고 네. 이제 있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무기로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중에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순환이 빨리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들어온 분들을 아마 정규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예. 지금 직원들의 가족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예전에 현대차 노조에서 왜 현대차 노조는 뭐 급여도 많이 받아서 논란인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 자녀에게 입사할 때 인센티브 준다 해서 논란이었는데 그랬었죠. 그건 사기업이고 예. 이건 게다가 공기업입니다. 그죠?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 문 대통령이 이거 채용 취소 검토해라고 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청년들이 정말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꿈의 직장 중에 하나인 곳에서 이 채용에 관련된 비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넘어서서 네. 과정의 불투명이나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채용 취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인식을 청년들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시끄러웠다가 유야무야되고 넘어가면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친인척이더라도 능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친인척이라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무언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유리한 그 상황을 맞고 그래서 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쉽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또 편법까지 사용이 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는 채용 취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감사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원 감사한다는 것이고 이건 네. 저는 뭐 백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봐요. 만약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해명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여러 가지 입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니까 시장께서 잘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감사 결과에 맞게 책임질 사람에서 책임지게 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또 바로잡을 일 있으면 바로잡는 그런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